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미리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는 급하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녹내장 약물치료. 사실 녹내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한국 녹내장협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또 개략적으로 한번 읽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약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문지를 돌렸었거든요. 설문조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사실 유튜브가 좀 편한 게 뭐 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외래에 쓰는 약물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녹내장약 진짜 많죠.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뭐 일회용약이 있고 병에 들은 것도 있어요. 이게 대략적인 큰 거고, 여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쓰시는 약물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싶은데, 우선 한번 살펴보면 이게 밤에 쓰는 약들 이렇게, 이건 산텐제약의 타플로탄이라는 약입니다. 밤에 쓰는 거. 이거는 알러간 제약의 루미간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 제약의 이거 잘라탄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알코네 트라바탄이라는 약이, 이거 다 되게 좋은 약들이죠. 최근에 나온 이거는 또 산텐 제약의 에이빌리스라는 이런 약도 있어요. 이 밤에 쓰는 약제가 있고, 또 하루에 2번 쓰는 약제, 3번 쓰는 약제들이 있는데, 우선 밤에 쓰는 약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쓰죠. 요즘 최근에 개정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첫 번째로 초이스하는 약 중에서 이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쓰는 약제는 특징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눈이 좀 빨개지고 눈밑이 검어지고 눈썹이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환자마다 다 달라요. 충혈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충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고 대신에 눈밑이 검어진다든지 눈썹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런 산텐 제약이나 에이벨리스라는 약은 충혈은 조금 더 오래 가는데 눈 모양의 변화가 조금 적은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러간 제약의 루미간이라는 약은 약간 눈 모양의 변화는 조금 더 심한데, 대신에 안압 하강 효과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콘 제약의 트라바타는 약도 있는데, 이 약은 눈 모양의 변화가 조금 많이 심해요. 물론 효과도 좋지만. 그래서 각각의 비슷한 듯한데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과 함께 상의를 해서 약제를 고르게 되죠. 이런 약 중에서도 또 일회용 약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알러간의 감포트라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태준제약의 여기 잘로스트 S, 그 다음에 이건 모노프로스트, 이런 일회용 약제도 있는데, 일회용 약제의 장점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쓰기가 그러니까 건성안이 훨씬 덜 생기고, 혹시나 녹내장 수술을 할 때도 결막이 예후가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루에 2번 쓰는 약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여기 산텐제약의 코솜약, 그리고 여기 알러간제약의 콤비간약, 그 다음에 이건 바슈롬 제약의 바티도르약, 그리고 여기 알콘 제약의 엘라좀약, 이런 약들도 있고, 이 약들의 이제 일회용 약들도 있어요. 이제 고솜약 일회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림제약의 브리딘 플러스 약,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하루에 2번 넣는 약, 방금 소개시켜드린 약 복합제제라서 2번 넣지만은 약의 성분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 약제에 대한 제제들의 또 작용은 대부분 다 안압 하강이지만 부작용들이 좀 다른데, 이런 코솜 약제는 처음에 좀 따갑고 쓴맛이 나고 기관지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 호흡이 가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솜 약은 일회용용으로 안 쓰는 경우엔 건성안이 심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비간 약이나 한림제약의 브리딘 플러스 일회용 약들은 저만 가면 되게 좋아요. 별로 안 따갑거든요. 대신에 입이 마르고 졸리고 또 그런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이 바티도르 약은 코솜 약이랑 거의 제제가 똑같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엘라조비란 약은 지금 비슷하게
코솜약이랑 비슷한데 대신 덜 따갑고 그 다음에 약간 가루가 묻어서 눈곱이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약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다 다른데 이런 코솜약이나 이런 두 번 쓴 약들은 눈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눈일 건성안을 조금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성안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일회용 제제를 좀 사용하는 것을 보통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지금 뭐 약제는 사실 좀 많고 그 다음에 한 번 쓰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대부분 다 녹내장이 심한 분 중에서 추가하거나 또는 녹내장이 되게 약해서 하나 정도를 쓰는 사람들한테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녹내장의 약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벌써 5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바쁘네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녹내장의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약제를 실제로 보면서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료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직접 설문했던 것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녹내장이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하다. 그리고 관리 방법 없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비슷해서 제가 하나로 질문을 묶었는데요. 녹내장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치료해 나가면 평생 실명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결국 이제 환자분이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녹내장의 진행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녹내장의 진행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주로 녹내장의 진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시야 검사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시야 검사에 MD라는 그런 값이 있어요. 민 데비에이션인데 그 값이 1년에 마이너스 1dB 밑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천천히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에 진행하는 경우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상 진행하는 경우에 빨리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아납 녹내장이나 이렇게 착한 타입의 녹내장이 있고 빨리 진행한 경우, 궁금해하시는 그런 경우는 비늘 증후군이나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조금 악명 높은 녹내장들이 엄청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정상아납 녹내장, 착한 녹내장 중에서도 5% 정도는 되게 빨리 진행하는 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녹내장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는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강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시야가 좁아 치료하자면 실명한다고 된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될까? 이게 또 녹내장 판정받고 3년 정도 됐는데 시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치료를 따도 안 받고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묶어보면 녹내장 관리와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녹내장 관리와 치료의 핵심은 결국 안압 조절과 시신경의 보호가 있습니다. 안압을 잘 낮춰서 시신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녹내장 치료와 관리의 핵심이죠. 안압을 잘 낮추고 시신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중요합니다. 안압이 20인 사람이 안압이 16으로 되거나 안압이 20인 사람이 안압이 25가 되어도 본인이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차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안압 관리가 우선돼야 되고 그런 안압 측정은 본인이 사실 느낌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시신경의 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진단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한 2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해서 진행 정도를 보고 안정적인 분은 그 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신경에 대한 관리가 검사를 통해서 보통은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신경을 보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출혈이 생겼는지 갑자기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일반적인 진행을 관찰할 때는 이렇게 기본 환자분이 했던 기본적 검사에서 그 다음에 향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 치료는 당연히 약제를 쓰고 레이저 치료, 수술 이런 걸 할 수 있고 관리는 안압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게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예약 날짜에 와서 진료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셔야 이게 본인에 대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녹내장 진행 중이라 하시는데 꼭 수술이 마지막 선택인가요? 이게 참 약간 슬픈 얘기긴 해요. 진행 중이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아마 진료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녹내장 치료는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했는 분도 계속 진료를 받는 분인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수술이 마지막 선택이냐, 사실 수술도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녹내장 치료의 과정. 그래서 녹내장 치료는 모든 치료가 대부분이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는데, 약제를 써서 낮추거나 레이저 치료를 해서 낮추거나 수술을 해서 낮추거나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하죠. 근데 수술이 마지막은 아니고 수술 후에도 좀 뒤에 질문처럼 수술 후에 성공률이 80%라서 20%는 다시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또 80%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안약을 다 끊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쓰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수술 후에도 이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랑 안압 체크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한다고 해서 안압이 수술 후에 안압이 낮아지더라도 이게 진행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봐야 되고, 수술 후에 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수술 후에도 계속 검진과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안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자분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사진 보이시면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슬기로운 안과 슬기로운 병원 생활에 대한 패러디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요번 새로 사진을 찍고 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광고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부르는 애칭이 좀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귀염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잘 보는 님들,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채널 딴 데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애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애칭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볼 때 얘기를 드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향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한 바퀴 돌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잘보는안과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는 물어보니까 7월 말에 다시 오게 됩니다. 7월 말에 녹내장은 사실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너무 많아서, 저는 다음에는 한 백내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도 많이 구독 및 시청,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